다음은 외국에 가서 주워 터지고 있는 한국과 미국 간의 전기차 사태에 관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와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아무런 해법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만 했는데요. 양측 간 합의한 것이 고작 접촉 유지인 겁니다. 유지? 이놈의 정부는 유지만 하면 끝나. 유지 정권이야 아주 그냥. 유지는 영어로 써주세요. 유지 YUJ. 아니 근데 그 유지 그 논문 관련해 가지고 그 뭐 중대한 게 6일날 발표된다는데. 6일날 발표된다는데 궁금하다. 아니 궁금해 죽겠는데. 저도요. 지금 빨리 하지. 안 그러다가 하지? 쥐도 새도 모르게 앞서면 뺏기는 압수수색이잖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리 좀 자료들은 돌려주세요. 그러니까 좀 절대 우리 아니면- 엠바고 지킬게. 그러니까 좀 풀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는 이 예고를 하는 거면 너무 무서운 게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게 예고했다 하면 그냥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하는 것처럼 뭐 통상자원부 뭐 전략실장, 기재부 뭐 대책반장, 외교부 외교국장 뭐 이런 사람들이 가갖고 얘기를 한다는데 이미 법안 사인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할 말 없는 거예요. 아 너희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 아니 근데 아는 거에서 끝난 거죠. 하기 전에 뭐 로비라도 하든가 뭐라도 하든가 이거 하고 나서 가면 뭐 할 건데 도대체? 아니 법안 사인 해가지고 바이든 되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아니 우리는요 이러면 씨알이 먹히겠어요? 저기 제대로 급 맞는 사람들을 만나고 오긴 한 거예요? 나는 일단 이 정부에서 움직였다 그러면 그런 거 자체가 의심스러워. 문전박대 당할 각오하고 밑에 사람들 보냈겠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만났냐고 자기 급에 못 맞는 만났겠지. 사람들이라도 만났냐고요. 아무튼 이 기본적인 그 조합은 지금 당장 뭐 이달부터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효가 된 8월 16일부터 이게 서명한 8월 16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차가 있고요. 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당 7,500불, 우리 돈 거의 1,000만 원이죠. 7,500불을 공제를 해주고 처음에는 이제 내년까지는 20만 대만 이걸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한 없이 무제한대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말까지 해서 기존에 있는 그 배터리 광물 조달 비용을 북미 그러니까 미국, 카나다, 멕시코에서 조달할 수 있는 거를 53% 이상 해라. 그리고 나중에는 2023년도 이후에는 80% 이상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때까지 미국 안에서 북미 안에서 이만한 광물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만들지 않아 버리면 미국에서 전기자동차 생산이 아예 안 된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다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면 쟤네들 말하는 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거 강행 못한다 라고 보는 측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측면이 더 많은 그 발표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중국을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산업들과 또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정치적 프로모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까지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해결을 해주겠다든지 수정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면 할 수도 있겠죠. 아예 들어갔겠지 얘기 안에 그 전에. 아유 문재인 정부 때였으면은 이런 식의 법안이 나오지 않았겠죠. 우리를 배려한 게 나왔겠죠. 그 정확한 지적인 게 뭐냐면 자 이러한 구성 안에서 일본은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이 전기차 지금은 가솔린 차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기차로 전용돼도 전기차로서 해야 되는 조건 안에서 구애받지 않는 일종의 특약 조건을 따냈어요. 그러니까 남모르게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었던 겁니다. 로비를 미리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정부는 까맣게 몰랐어. 바이든이 와서 평택 와갖고 삼성전자 흑발로 들어가게끔까지 해갖고 대접을 했는데
5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해주겠다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약속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지는 생각을 못 했다는 거지. 근데 의장님은. 알았어야 되는 게 누구죠? 펠로시 왔을 때 윤석열이 영국 보러 가버렸잖아요. 고위 패싱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무튼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윤석열이 펠로시를 패싱했는가 그리고 중국이 왜 이러한 중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이어지는 법안 안에서도 한국하고 이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숨겨져 있는 중국과의 조약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중국과 미국과 한국이 중간에서 뭔가 나름대로 뒷구멍으로 이걸 주고받고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오후에 멤버십 방송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아무튼 중대한 건 국민들이 모르는 과정 중에 별도의 합의가 진행 중이어서 중국하고 오히려 더 공급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의 진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중국이랑 박진이 지난번에 청도에서 합의가 됐고 현재 박진이 몽고에 가 있거든요. 몽고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포함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경제동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선에서 간단하게 지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 패싱 당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패싱 당한 거고,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수교 관계를 연말까지 진행하는 것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북한에 대한 비핵화를 비롯한 각종 다른 정책들을 중국이 떠맡아가지고 중국이 비핵화를 담당하는 걸로 미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 요 정도에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북한의 지금의 핵이라든지 유도탄, 장거리 유도탄 문제에 대해서 본인들이 직접 제재를 하겠다라고 나선 거죠. 그렇게 돼서 현재 북한은 러시아하고 바싹 붙어 있는 또 한 외교 관계 안에서 이제 또 다른 축을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에 힘입어 갖고 몽골을 통한 몽골, 북한, 대한민국을 엮는 일종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 외교 공동체에 대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선언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복잡한데? 뭔가? 미국은 올 연말 11월까지 직접 수교하는 걸 포기했다. 북한이랑?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현재 단절 상태로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났다는 거예요. 연말까지. 그 다음에 중국은 한국하고 경제 공급망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신에 비핵화 문제를 미국한테서 떠안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북한 안에서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장거리 ICBM 시험 발사를 못하게끔 압력을 넣는 쪽으로 선회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하고 미국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지금 러시아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려고 하는 모션을 취하고 있고요. 식량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 제공하는 식량을 받지 않고 러시아에 미리 수확될 때까지 인도에서 식량을 사갖고 이걸 받겠다라고 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북아 관련된 외교적인 부분 안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발표가 조만간 있을 겁니다. 박진이 몽고에 가갖고 대통령 윤석열 친서를 가지고 몽고에서 북한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외계인의 지금 접신이 있었어요. 몽골에서. 그래서 몽골 쪽을 통해 가지고 북한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경제 교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현재 주고받고 있고 이거를 몽골과 중국이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까지만 우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새로운데?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동아시아 구도가 재편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